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훈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Efficiency in CNN and AutoML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저희가 AutoML 쪽에 원래 그 학습에 대한 에피션시를 올려주는 그런 논문도 많아서 그걸 넣었었는데 분량 조절 실패로 제가 그거는 다음번에 발표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금 CNN 자체의 에피션시에 포커스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AutoML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이제 사실은 조금 더 직관이라던가 그러니까 인투이션이라던가 인사이트 위주의 발표가 될 거예요. 아마 수식 이런 거보다는 되게 들으면 듣는 대로 좀 이해가 가실 수 있는데 반대로 의문이 좀 생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게 진짜 맞나? 그런 것들을 증명한 논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고요. 우선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CNN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제 딥러닝 모델들이 어느 정도 성능에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영역들이 많은데, 그런 영역들에서 특히나 이제 정확도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물론 막 90%, 95%, 막 99% 정확하게 하고 싶겠지만 그 부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체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성능 자체를 이제 올리려는 노력과 동시에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에피션시를 올리는 노력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모델이 좋은 모델인가를 이제 그러니까 accuracy랑 efficiency 관점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YOLO라든지 그런 넷이고,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AP가 이제 그냥 정확도라고 저희가 통칭할게요. 그냥 average, precision 이런 거를. 정확도가 좋은 모델이 있죠. 여기 이제 레티나 넷 요렇게 좋은 모델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퍼런스 타임이 이제 길어요. 쉽게 말해서 느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데. 그럼 반대로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데 빠른 모델이 있어요. 이렇게 욜로 V3처럼. 이거 과연 어떤 모델이 좋냐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기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를 거고, 뭐 의료를 하시는 분들은 속도가 떨어져도 좀 더 정확도를 요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저희같이 뭐 도로에서 뭐 하는 사람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더 정확도를 요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것들로부터 좀 논쟁을 시작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거 두 가지를 당연히 다 잡으면 좋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하나를 테이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efficiency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볼게요. 이건 뭐 efficiency, 정확도랑 이제 efficiency 사이에 뭐가 좋은 거냐도 논쟁이 있지만, efficiency 자체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을 좀 많이 포함해서 적은 내용인데, efficiency가 오른다는 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퀄리티, 어떤 정확도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게 오르면서도 코스트는 떨어지면서도 스피드는 오르는 저거의 적절한 상관관계를 저희는 efficiency라고 하죠. 이제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데, 저것들이 이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따라 조금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저도 이제 초기에는 efficiency가 좋다라는 방향은 코스트를 줄이고 스피드를 올리기 위한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끔씩 보면 이제 모델 컴프레션 같은 것도 그렇지만 퀄리티 자체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제 속도나 그런 코스트를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모바일에 올린다든지 인베디드를 할 때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잦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런 코스트나 이제 스피드 저런 것도 이제 당연히 연관이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쳤을 때, 나 그냥 컴퓨터 한 대 있고 나 어차피 한 10프레임 나오면 돼,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가 있을 때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도 사실 efficiency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컴퓨터는 1080 뭐 TI 한 대인데 얘를 모델을 좀 더 이제 뭔가 파라미터 수를 줄이지 않으면 더 딥하게 못 쌓는단 말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딥하게 쌓고 와이드하게 쌓아야 성능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구조를 못 만들면은 이 딥하고 넓게 못 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능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도 efficiency를 고려하는 단계가 됐고, 오늘은 저 부분에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 어떤 빠른 학습을 위함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이제 조금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같은 리소스여도 이제 더 많은 데이터,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모델은 뭐 1에포크 학습할 때 나는 뭐 5에포크, 10에포크 학습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겠죠. 내지는 같은 데이터를 또 여러 번 평가를,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어떤 모델의 초반에 어떤 그런 검증을 할 때, 어떤 proof of concept을 할 때나 아니면 AutoML에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같은 리소스, 같은 시간이 제한이 있다고 했을 때는 내가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많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제한된 소스 안에서는 옵티마를 찾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관점에서 뭐 모바일넷이라든지 뭐 셔플렛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됐지만 저는 오늘 두 번째, 세 번째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은 저런 거 뭐 내가 아무리 빠르게 하고 싶고 뭐 코스트 뭐 이렇게 한정돼 있어도 아이크러쉬 포기하고 싶지 않다. 아이크러쉬 그리고 심지어는 올리면서 이거를 잡고 싶다. 에피션시를.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 논문 플러스 앞에 이제 제가 지난 발표에서 이제 발표드렸던 이제 엠나스넷 개념 다시 리뷰하고 에피션시넷이랑 이제 믹스넷이라는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사실 5월이랑 7월에 나왔어요. 사실 믹스넷 같은 경우는 저번 주 월요일 아카이브에 올랐는데 이게 제가 보고 있었는데 하필 또 그 이진원님이 또 리뷰를 하셔갖고 제가 또 참고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 두 개 논문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이 아래 그림은 이제 왼쪽이 이제 에피션트넷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믹스넷에 대한 내용이고요. 에피션스넷은 이제 좀 발표드리기 전에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같은 저자들이 썼고 심지어 엠나스나 기존의 나스RL을 썼던 저자들이 참여한 논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 브레인이 이제 주류로 하는 그분들이 이제 쓴 논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차츰차츰 발전된 게 눈에 보여요. 사실 결과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고 기본적으로 에피션스넷은 전체적인 모델의 구조를 이제 좀 효과적으로 만드는 어떤 좀 매크로한 느낌이고 믹스넷은 조금 그 하나하나의 어떤 뭐 블럭이나 모듈 단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커널의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마이크로하게 조절하는 느낌이 강한 이제 연구입니다. 둘 다 이제 소타를 그냥 다 찍어버렸고요. 이게 이제 거의 두 달 전에 나온 논문인데 당시에 이제 나스넷을 포함한 이제 논문들을 다 이제 다시 소타를 다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저번 주에 나온 논문이 그걸 다시 또 다 소타를 찍었어요. 그런 단계이고요. 이제 엠나스넷 제가 지난번에 발표드렸으니까 컨셉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것들은 이제 효율성이란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 같은데 이제 어떤 인베디드 내지는 모바일에 올리기 위해서 걷다가 이제 AutoML을 이제 적용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리워드의 밸리데이션 애큐러시 뿐만 아니고 그 레이턴시, 하드웨어의 어떤 인퍼런스 스피드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레이턴시를 이제 반영해서 학습을 실제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어를 막 무작정 늘린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러면 레이턴시가 늘어나고 그럼 리워드가 깎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됐고 대신 여기서는 이제 초기에 그런 컨셉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저런 블럭 단위로 어떤 사람이 좀 많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블럭 단위 안에서는 같은 어떤 커널에 어떤 같은 그 아키텍처를 가지는 이제 미니 커널이나 어떤 미니 레이어들이 저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좀 뭔가 제약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는 대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빨라진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 하나가 이제 효율을 올리는 그런 모바일넷도 그렇고 이제 셔플렛도 그런데 뎁스와이즈 이제 그 컨볼루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와이즈도 많이 하지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많이 하고 심지어 그 뎁스와이즈를 이제 세퍼러블한 게 이제 저 5x5, 3x3조차도 뭐 1x3, 뭐 3x1 이렇게 쪼개서 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파라미터 수를 이제 급격히 줄이고 그 포인트 와이즈 내지는 뎁스 와이즈를 할 때 이제 1x1 컨볼루션이 들어가는데 그것들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뭐 그런 부분에서 속도 개선을 많이 했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성능을 냈다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제 엠나스넷의 그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에피션트넷이라고 하는 이제 완전 최근에 나온 이 논문은 같은 저자들인데 심지어 뭘 얘기하느냐.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Rethinking Model Scaling for Convolution Neural Network.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면 저 리띵킹 붙은 논문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아카이브에 보면은 실제 저널화는 좀 잘 안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그 모델을 스케일링 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효율을 따지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파라미터 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결국은 스케일이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잡습니다. 이제 위스. 그러니까 위스라고 여기서 하면 그 채널의 수죠. 그러니까 필터의 개수라고 볼 수 있고 뎁스 그리고 얼마나 깊게 쌓느냐 레이어가 몇 층으로 쌓이냐 그리고 이제 이미지 레졸루션 왜냐하면 이제 이미지 레졸루션 그러니까 큰 이미지를 사용하면 당연히 이제 또 상대적으로 깊고 넓게 쌓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기 이미지 레졸루션도 뭐 이게 좀 하이퍼 파라미터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이제 같이 고려를 해요. 그렇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큐러시랑 이피션시를 둘 다 잡기 위한 스케일링에 좀 초점을 맞춘 방법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의 어떤 그런 매크로한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아시는 내용처럼 현재까지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모델을 계속 키워왔다. 뭐 지파이프넷이 저게 이미지넷 아마 작년에 1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84.3% 해서 저게 557 밀리언 파라미터를 썼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로. 저게 이미지 넷이니까 그렇지 아마 속도를 재면 저기서는 아마 좀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저 모델이 베이스라인으로 쓴 모델의 4배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구글넷 2014년이죠. 14년에 이제 우승한 구글넷이 14.8%였는데 6.8 밀리언.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이미지넷 우승한 세넷이 이제 82.7%, 145가 됐는데 사실 성능은 뭐 깊게 봤자 뭐 그 전에는 이제 좀 확 좋아졌지만 그 세넷이랑 비교하면 사실 뭐 한 2%도 채 안 좋아졌는데 파라미터 수는 3배 이상 3배, 4배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세 가지 어떤 위스, 뎁스, 이미지 레졸루션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조합을 해서 스케일링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정확도랑 에피션시를 이제 둘 다 챙기겠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문제를 정의를 하는데요. 그걸 좀 포뮬러 형태로. 이제 위스, 뎁스, 레졸루션을 이제 균형 있게 동시에 스케일링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스킵했나? 하는데, 예. 근데 이제, 나머지 요소들은 이제 저 말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논문들 이런 스케일링 계열 논문들 보시면 아는데 대부분은 저 세 개 중에서 하나 다루거나 하나도 뭔가 좀 막 옵션을 많이 달고 다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서치 스페이스가 크고 튜닝하는데 엄청나게 코스트가 많이 들고 심지어는 이제 글로벌 옵티마를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문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구글은 다르죠. 구글은 다릅니다. 그런 게 좀 초월할 수가 있고 기존에 이제 오토ML을 연구하던 연구진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더 리띵킹 해볼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은. 그런데 어쨌든 저것들을 이제 기존에는 하나씩만 다뤘는데 이제 적절하게 세 개를 다 다루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균형 있게 이걸 스케일링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랜덤성을 많이 주면은 자기네들도 힘드니까 어떤 컨스턴트한 레이쇼를 처음에 가지고 실험을 했었나 봐요. 뭐 곱이 뭐 1이 되게 한다던가 얘네 세 개의 어떤 요소의 곱이 뭐 어떤 숫자 몇이 되게 한다던가 이런 특정 이제 컨스턴트 이제 레이쇼를 주고 이제 해봤는데 그런 실험들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임피리컬하게 찾은 결과가 지금 이 논문이에요. 그렇게 찾은 어떤 결과에 대한 수식이나 정리한 실험들을 지금 여기서는 이제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 그냥 뭐 복합적으로 스케일링 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스케일링 할 때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여기 수식을 보시면 되는데, 오른쪽에 저기 이제 컨브넷을 조금 더 이제 스케일링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냥 펑션처럼 만든 거예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컨볼루션 넷인데 이제 저거를 스케일링을 하기 쉽게 저렇게 펑션처럼 만든 거고, 저기 F에 해당하는 부분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레즈넷이라던가 뭐 인셉션이라던가 이런 어떤 베이스라인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컨셉, 그 아키텍처 있잖아요. 그런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F에다가 바로 위쪽에 상단에 이제 제곱 형태로 붙은 그 L이 이제 어떤 그 레이어의 수인데, 여기서는 스테이지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레이어라고 하면은 정말 한 레이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스키 커넥션도 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스테이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하나의 스테이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색깔이 다른 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화이트, 위스, 채널들이 저기 들어가고 있고요. 결국 여기서는 이제 L이 이제 뎁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채널은 이제 그 위스에 대한 부분이 될 거고, 위스랑 하이트가 결국 이미지 레졸루션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최적화하는 이제 포뮬러로 다시 한번 가져오는데, 그러면 저 뎁스, 위스, 레졸루션을 다시 저렇게 조금 변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애큐러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에피션시를 이제 또 극대화하는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라던가 플러스에 대한 어떤 일종의 레귤레이션 텀을 이제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엠나스넷에서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직접적인 하드웨어 레이턴시를 줬어요. 걔네는 이제 구글 픽셀로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뭐 논문의 저자는 자기네들은 꼭 특정 하드웨어에 이렇게 국한하고 싶지 않아서 그걸 플랍스로 대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위스는 채널을 얘기하는 거고요. 뎁스는 진짜 길어지는 거고 이미지 레졸루션은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헷갈리시면은 요 밑에 있는 이미지랑 비교해서 보시면은 쉬우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이제 각 요소별로 좀 분석을 합니다. 이제 뭐 위스, 뎁스, 레졸루션을 분석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요 밑에 그래프가 순서대로 이제 위스, 뎁스, 레졸루션을 어떤 나머지 텀들을 이제 고정해놓고 올려본 거예요. 그럼 위스도 그렇고 뎁스도 그렇고 사실 레졸루션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수렴을 해요. 막 늘려도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수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멈추거나 이러지는 않고 좀 은근히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좀 다른 논문들에서도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미지 다 작게 하냐, 그냥 단순히 너무 컴퓨팅이 무거워서 그러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레졸루션이 커지면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들을 뒤에서 이제 결과로서도 좀 증명하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어떤 그런 올라가는 이제 기울기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좀 뻔한 얘기긴 한데 뎁스 같은 측면에서는 이제 레즈넷 뭐 좀 극단적으로 10이랑 레즈넷 뭐 101이랑 비교를 하면은 레이어가 거의 10배 차이, 뭐 파라미터도 더 차이 나겠죠. 근데 성능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난다. 뭐 사실상 뭐 거의 성능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뎁스 무조건 늘리는 거 효과 없다. 그래서 역시 같이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레졸루션도 옛날에는 요즘도 그런데 224 x 224를 많이 썼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인셉션 V3에서 299로 올렸었고, 사실 라스넷,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라스넷에서는 331 x 331을 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타를 찍었었던 이제 G5 같은 경우에는 480, 480을 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소타를 찍고 있는 방법들도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 레졸루션 올리고 있는 것들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트렌드예요, 사실은. 네,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컴파운드 스케일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미지 레졸루션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상위 레이어에서 한 피처, 그러니까 이제 저쪽 뒤쪽에 갔을 때 픽셀 내지는 피처가 이제 이미지 내에서 충분한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려면은 그 전체 원본 이미지 내에서 그러려면은 이게 뎁스 해줘야 되고 이미지 레졸루션이 커질수록 깊어져야 되고 깊이 가야 이게 계속 리셉티브 필드가 압축되니까요. 그렇게 돼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더 이제 파인 그레인드 패턴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제 이미지가 커질수록 이 마이크로한 피처도 중요한데 약간은 조금 이런 세세한 피처들을 보려면 약간 크게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파인 그레인드 피처를 찾기 위해서도 채널 늘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사실은 상관관계가 원래부터 당연히 있는 거고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합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이제 같이 키워줘야 되는 건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일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거냐가 문제고, 그 균형 있게 하는 방법을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정의를 해요. 뎁스를 이제 알파, 그리고 위스를 베타, 레졸루션을 알파로 놓고, 저 이제 곱시 이제 약 2가 된다고 했는데 원래 2가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소수로 곱하다 보면 2가 안 되니까 정수로 해보면은 여기 논문에 나온 숫자들 보면 막 한 1.9 몇 이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곱해보면. 근데 이제 대충 저런 2단위로 올라가는 게 좀 좋으니까 그렇게 맞추려고 한 것 같고, 베타랑 이제 감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곱이 붙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위스 채널은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제 사실 제곱으로 늘어나요. 왜냐하면은 그 채널 자체도 이제 파라미터가 2배가 되지만 이 채널을 인풋으로 받는 이제 다음 레이어도 2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제곱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레졸루션은 뭐 당연히 위스 할 때니까 제곱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너무 이렇게 늘어나는 걸 통제하려고 미리 이제 제곱 텀을 줘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뭐 각각은 이제 스케일링이니까 기본적으로 줄어드는 거 없이 최소 값이 이제 1이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제 되도록 이제 저런 레귤리제이션을 준 거고, 옵티미제이션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큐러시랑 플랍스를 이제 동시에 고려한 저 텀을 사용해서 하게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도 사실 앞에 거랑 일맥상통한 건데, 특정 이제 그 요소를 이제 딱 그냥 고정을 해놓고, 다른 요소들을 이제 올렸을 때 어떤 게 실제 성능이 좋아지냐, 그리고 이제 플랍스는 어떻게 되냐를 본 거고, 실제로 이제 뎁스랑 레졸루션을 저렇게 동시에 올릴 때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올려도 성능이 좋아지는데, 동시에 올렸을 때 결국 성능이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같은 플랍스 기준에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니고, 약간 최종적으로 나올 모델의 베이스라인 모델이 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Efficiency.net 이제 B0라고 하는데, 베이스라인 모델로. 요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바일랩 V2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MNAS.net 모델도 요 모델을 거의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거의 똑같고, 요거를 베이스라인으로 삼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MB 컨브라고 한 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인버티드 버틀렉 구조에 이제 그 모바일 투 그냥 그 기본 모듈을 그냥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그게 이제 요런 어떤 구조에 기반이 된 거고요. 제가 뒤에 해놨나? 어쨌든 그렇고, 여기서도 이제 뒤에서 제가 넣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쪽에는 3바 이상 컴보를 많이 써요. 근데 뒤로 갈수록 5x5 컴보를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이미지 레졸루션이 커지는 거랑 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갈수록 좀 그 파인 그레인드 된 이제 피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이제 필터를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데서도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결과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저런 파이가 이제 1일 때, 그러니까, 리서치를 찾은 파라미터, 그러니까, 저것들을 이제 뭔가 반복적으로 키우지 않고 그냥 하나라고 쳤을 때 이제 그 그리드 서치로 찾은 최적 파라미터가 알파, 베타, 감마가 각각 1.2, 1.1, 1.15라고 해요. 사실은 뭐 좀 뭐 별로 또이또이하죠. 근데 어쨌든 뎁스가 조금 더 늘어나고 그 다음이 이제 채널이 아니고 레졸루션이라는 거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레졸루션이 늘어난 다음에 채널은 그에 따라서 좀 맞춰서 늘어나면은 괜찮다는 식의 어떤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걸 꼭 궁금해서 물어보신 분도 있던데 곱하면 2가 안 되고 한 1.9 얼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를 고정하고 이제 키우는 방식을 재택해요. 아까도 이제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넓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사실은 저 파일을 처음부터 2, 3, 4 뭐 n개까지 랜덤으로 해놓고 그 각각의 어떤 스테이지마다 사실은 저 알파, 베타, 감마를 각각 구하는 게 원래 맞기는 한데 개념적으로는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헤비하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그러니까 1일 때를 찾아놓고 저걸 똑같이 2번, 3번 반복하는 형태로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레이어를 최종적으로 쌓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네트워크가 커졌을 때 또 이제 유효하다는 거를 또 증명을 해요. 이제 여기서는 베이스라인을 이제 모바일랩 V2, 그러니까 모바일 한정해서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레지넷 같은데 좀 큰 네트워크에다가 넣어서 이제 테스트를 이런 방식으로 스케일링을 했을 때도 여전히 이제 플랍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성능이 더 좋아진다. 보시면은 플랍스가 거의 같은데 한 1% 이상 성능이 좋아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체적인 결과에서도 다 특히 이제 저 오른쪽 아래 이제 보이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플랍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맞춰놓고 성능을 보는데 여기는 정확도를 맞춰놓고 플랍스 파라미터 개수를 본 거예요. 정확도를 얼추 뭐 76% 먼저리 그 얘네가 찍은 비교할 때 남들이 찍은 이제 최고 애큐러시의 정확도를 맞춰놓고 어차피 정확도는 내가 제일 좋으니까 맞출 수가 있나 보죠. 그래서 맞춰놓고 그런 정확도가 나올 때 파라미터 수를 우리는 이까지 줄일 수 있어 이런 거를 보여준 거예요. 반대로. 네, 그런 결과고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뭐 적게는 몇 배에서 뭐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들이 너무 쓸데없이 너네 파라미터 많이 썼고 연산 많이 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려고 저런 표를 넣은 거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기존에 이제 이 뒤에 나올 이제 믹스넷이 나오기 전에 이제 한 2달 전에 이제 기존의 방법들을 다 소타를 찍었고 플랍스가 아주 낮은 상태니까 연산량이나 코스트 저희가 이피션시가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상태에서도 지금 아메바의 C나 나스넷 A를 그냥 상회하는 성능을 보여줘 버리죠. 그러니까 저기 B4나 B5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성능을 이제 보여줘서 둘 다 이제 에피션시랑 애큐러시를 둘 다 잡는 방향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모델이 나왔다. 뭐 그런 결과고. 요거는 이제 뒤에서도 얘기할 건데 요즘에 하나 트렌드가 있어요. 이거 저 다른 논문 보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옛날에는 이미지 쪽을 하면은 이미지넷을 일단 하고 사이파나 이미지넷을 하고 오브젝트 디텍션 결과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뭐 이렇게 조금 한 번 더 뭐라도 한 척 하려고. 근데 요즘은 트랜스퍼러닝 하는 결과를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모델 학습시킨 파라미터 가지고 조금 뭐 비슷한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어플리케이션들 내지는 전혀 다른 거에 트랜스퍼 러닝 우리가 이거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우리 거 써서 너네 트랜스퍼 러닝 하면 그것도 잘 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보여주고요. 뭐 어떤 거는 다른 모델들보다 트랜스퍼 러닝에서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사이파 10이라던가 사이파 100 뭐 저런 이미지넷이랑 좀 유사한 데는 확실히 좀 압도적인 성능을 좀 여기서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트렌드가 AutoML이랑 비교를 하는 건데 AutoML 방법들이 소타를 다 찍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랑 성능 비교라는 건 전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뒤에 믹스넷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네들이 제안한 구조를 AutoML의 하나의 옵션으로 넣어서 그걸 비교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스넷에다가 자기네들이 제안한 이런 스트럭처나 스케일링 방법을 도입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나스넷이 최적화한 모델이 기존의 나스넷 구조에서 찾은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두 가지를 증명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나스 같이 최적화하는 방법이 자기네들 방법 채택하더라를 통해서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증명을 하고 심지어 그 모델들이 성능을 소타를 찍으니까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증명해버리는 이중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요즘의 트렌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션 저런 부분들도 많이 보여주는데 아까 어텐션에서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사실 어텐션에서는 액티베이션 보여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고요. 저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게 이제 이피션시넷으로 이제 액티베이션 된 이제 결과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맵을 뽑은 건데 확실히 특정 그 오브젝트에 딱 맞게 저 액티베이션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기존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요런 세 가지들이 사실 요즘에 결과를 정말 좋은 논문에서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고, 이제 믹스넷에서도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피션시넷은 이제 이렇게 일단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거 보면서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와씨 얘네 이제 별걸 다 하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한 달 반 됐나? 했는데 같은 저자들이 이 믹스넷이라는 논문을 지난주에 냈고 제가 그냥 이것도 같은 저자들이니까 흥미로워서 보고 있었는데 또 이제 진원님이 이제 리뷰를 해줘갖고 그것까지 좀 제가 뽕을 받아서 이제 좀 이것까지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같은 저자들이 쓴 거고요. 이피션시넷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큰 전체적인 스케일링이라는 어떤 되게 매크로한 이제 그런 아키텍처를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마이크로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튜닝을 하는 느낌이에요. 이피션시를 올리기 위해서 여전히 애큐러시를. 근데 거기서 이제 키워드로 사용하는 게 제목에도 나오는데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이제 커널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그룹 커널이라고 얘기하죠. 옛날에 알렉스넷이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가 안 좋아서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그 커널을 쪼개서 학습하는 그런 걸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성능이 좋은 거더라라는 게 이제 뒤에 댄스넷이나 뭐 인셉션 나오면서 얘기가 됐었죠. 그런 것들에서 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두 개를 섞어서 이제 제안한 어떤 그 믹스드 그 뎁스와이즈드 컨볼루션이라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뎁스와이즈는 앞서 이제 이피션시넷에서도 말했지만 효율적으로 이제 모델을 좀 같은 이제 그 리셋티브 필드를 커버하면서 파라미터 수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되게 퍼퓰러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3x3 많이 써봤자 한 5x5 정도로 많이 썼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CNN 관련 논문들에서 5x5 내지는 7x7 혹은 그 이상 커널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많이 가져가는 이제 커널들이 성능과 효율 면에서 좋은 그런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엠나스넷에서도 이렇게 5x5 컴브를 많이 쓴다고 했고 그게 세퍼러블이 됐을 때 파라미터 면에서도 효율이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연구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나오고 레딧 같은 데서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좀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커널을 좀 올려서 이렇게 섞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본 거고 저자들이 확실히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큰 커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파라미터랑 이제 연산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죠. 당연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3x3로 쪼개서 썼던 거고요. 근데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제 패턴 앞에서 이제 파인그레인드 패턴이랑 좀 뭐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어떤 하이 레졸루션의 패턴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영상의 패턴을 표현하려면 사실 레졸루션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 하이 레졸루션의 필터를 잘 뽑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증명이 됐고 이 논문에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자들은 그러면은 그러면 큰 필터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진짜 큰 필터 쓰면 항상 이게 좋냐 이거를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피처를 뽑는 것이 이제 항상 이제 그러니까 그런 좋은 피처 그러니까 어떤 하이 레졸루션의 피처를 뽑는 것이 진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냐 이피션시까지 고려를 했을 때 요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소타를 찍었으니까 뭐 일부는 증명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되게 단순한 실험을 해요. 어떤 모바일넷 그 V1이랑 V2에 대해서 단순하게 전체 커널들에 대해서 커널 사이즈를 키워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존에 3x3 내지는 5x5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것들을 전체 그 커널들의 사이즈를 쭉 키워보면은 모바일넷 V1 같은 경우에는 7x7로 했을 때 성능이 제일 좋더라. 물론 연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리고 모바일넷 2 같은 경우에는 7x7에서 9x9, 11x11도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이제 성능 계속 좋아지는데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연산량 엄청 많아집니다. 근데 어쨌든 사이즈를 키우면 그러니까 그 애큐러시 자체는 높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거예요. 저런 식의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어쨌든 떨어지죠. 그리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커널 사이즈를 극단적으로 키운다고 쳤을 때 인풋의 이미지 사이즈 내지는 뭐 피처 맵의 이미지 사이즈만큼 커지면은 사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직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피처를 뽑는 개념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적정 이제 사이즈를 찾는 게 앞에서는 적정 스케일이나 균형을 찾는 게 목적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커널의 이제 적정 사이즈를 찾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특징들이 조금 더 이제 글로 정리를 하면은 뒤에 나올 키워드들이어서 그런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피시언시 이제 측면에서 좋은 성능을 이제 많이 보여줬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 하나하나 이제 다 쪼개서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나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고, 이제 멀티 스케일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일반적으로 쓰기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인셉션이나 나스넷 같은 데 썼던 것처럼 멀티 브런치 컨볼루션, 그러니까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이렇게 브런치를 여러 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도 다양한 브런치로 가는 그런 거를 이제 멀티 스케일 멀티 브런치 이제 컨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셉션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덴스넷 같은 케이스인데, 이제 뭐 사실 레지넷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앞에 있던 데이터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입력을 다중 입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레이어나 하나의 피처 커널, 하나의 커널들 레이어에 대해서 다중 입력을 넣는 형태. 기존에 멀리 있던 것부터 가까이 있는 것까지. 뭐 이미지 피라미드 같은 데서 사실 많이 사용이 됐고요. 이걸 이제 멀티 스케일 피처맵 뭐 컴바이닝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논문에서는 그런 두 가지 개념을 좀 조합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나스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로운 오퍼레이션이 나왔을 때 자기네들을 요거를 하나의 나스의 모듈처럼 넣어서 이제 서치 스페이스 내에 넣고 이제 탐색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개념들이 좀 도식화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컨볼루션 뭐 커널이다 하면은 저런 형태죠. 왼쪽 상단에 있는 어떤 저런 앞에 뭐 이미지가 됐든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embedding이 돼서 들어온 피처의 형태들, 그런 식으로 이제 있을 때 각각의 커널들이 또 이제 위스 하이트 이제 어떤 채널이나 이제 뎁스를 가지면서 저렇게 이제 통째로 이제 컨볼루션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이제 딜레이티드 컨브라고 해서 저런 것도 저는 성능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논문에서도 얘기하고 가끔씩 해요. 저게 뭐냐면 똑같은 3x3 이제 커널을 쓰는데 5x5나 7x7 효과를 내려고 스트라이드를 안 하는 대신 한 픽셀을 건너뛰고 가져와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한 픽셀 내지는 뭐 2픽셀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 똑같은 3x3 이제 필터지만 그 계산할 때 실제 이제 그 피처 맵 내지는 픽셀에서 이게 한 칸, 두 칸을 띄고 이제 가져오는 거죠. 뭐 어텐션 같은 것들이 저런 거가 훨씬 이제 좋아진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저런 개념들도 실험을 하고요. 실제로 쓰는 논문들은 있습니다. 성능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 컨볼루션이 아까 알렉스넷 얘기도 했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연산 안 하고 저렇게 피처 들을 이제 층을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걸 그룹 컨볼루션이라고 얘기하고, 뎁스와이즈는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각각 이제 채널을 한 채널씩 이제 쪼개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기서 바닐라 뎁스와이즈라고 한 이유는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저게 꼭 한 채널에 대해서 한 채널에 해당하는 필터만 쓸 이유는 없고 한 채널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필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너럴라이제이션 된 형태가 이제 이런 최종적인 이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근데 여기서는 이제 MD 컨브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뭐 믹스드 뎁스와이즈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더 가는데 이것들을 섞어요. 그러니까 그룹을 쪼개는데 그러니까 뎁스와이즈를 하고 그 뎁스와이즈를 이제 그룹을 쪼개는데 그 각각의 이제 그룹을 이제 서로 다른 커널 사이즈를 주는 거죠. 첫 번째 그룹에는 3x3 커널, 두 번째 그룹에는 뭐 5x5, 세 번째 그룹에는 뭐 7x7, 9x9, 11x12 이런 식으로 그룹 컨볼루션을 하는데 그 각 그룹마다 이제 그 커널 사이즈를 다르게 주고 이제 뒤로 이제 다양한 필터 종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다양한 필터를 사용함과 동시에 다양한 필터 사이즈를 한 레이어에서 다 처리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방법을 이제 여기서는 제안을 하고, 그런 그룹을 나눌 때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러면 저렇게 그룹을 뭐 3x3, 5x5, 뭐 9x9, 11x11 했을 때, 그러면은 인풋 뭐 그 채널의 개수가 100개라고 치면 뭐 그냥 25개씩 뭐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뭐 그거를 이제 이퀄 파티션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뭐 누구는 뭐 50개, 누구는 10개 가져가는 거야 하는데, 그걸 이제 익스포넨셜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퀄 파티션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래저래 실험해봤는데 결과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퀄리 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이퀄 파티션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은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은 드렸는데, 딜레이티드 컨브는 별로 효과가 안 좋았고, 오히려 그렇게 한 칸씩 띄워서 3x3을 쓸 거면 그냥 5x5나 7x7 쓰는 게 더 좋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결과인데요. 바로 이제 내용은 저게 다예요. 사실 여기서는 논문 페이지도 얼마 안 되고 아직 아카이브에 올라온 초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개념이 다이고 실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모바일랩 V1에서 저 개념을 적용한 거예요. 앞서 각각 레이어에다가 그 MD 컴브를 사용해서 되게 다중 사이즈의 커널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제 만든 거고, 그렇게 이제 구조를 짜서 최적화를 해보니까 이제 적은 플랍스에서도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 그리고 이렇게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뭐냐면 3x3으로만 이제 그런 MD 컴브를 구성했을 때, 3x3에 5x5를 추가해서 MD 컴브를 구성했을 때 7x7, 뭐 9x9, 11x11, 여기서는 13x13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13x13까지 섞어서 썼을 때 성능이 리니어하진 않지만 계속 좋아지더라.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보여주는 그림이 있고요. 결국 좀 어느 정도 이제 한계는 오겠지만 저것도 가능하면은 막 자기네들 실험에서는 11x10, 11, 13x13까지도 쓰면은 쓸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쓰면 괜찮더라. 물론 파라미터 수는 늘지만은 기존에 느는 거에 비하면은 사실 많이 늘지 않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결과로 보여주고요. 요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밌는 결과인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스라이드를 2로 했을 때 저기서 큰 변화들이 나타나요. 저런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실험을 똑같이 한 거고 그거를 요런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스트라이드나 이런 다른 파라미터들을 조금씩 조정하면서 보여준 거거든요.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것들. 근데 스트라이드를 2로, 그러니까 2칸씩 점프했을 때 변화가 되게 크게 일어나고 성능이 심지어 좋아지는데, 저게 이제 스트라이드가 큰 부분에서 큰 커널을 적용하는 게 되게 효과가 있더라. 기존에는 스트라이드를 2로 했는데 여전히 3x3을 쓰면 좀 뭔가 중간에 비는 느낌이 들었는데, 슬라이드를 이제 2로 막 이렇게 점프를 조금씩 할 때 큰 사이즈의 커널을 쓰면은 성능이 좋아지던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결과고요. 근데 뭐 요 표 하나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럴싸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딜레이티드 얘기를 했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당연히 딱 봐도 저렇게 막 띄엄띄엄 쓰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죠.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신선한 아이디어라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보다는 실제 큰 커널을 쓰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모델이 이제 요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좀, 여기서도 앞선 이피션시 넷이랑 마찬가지로 모바일을 타겟으로 처음엔 했지만 큰 모델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S, M, 뭐 L까지 해가지고 사이즈를 점점 키우면서 나온 모델들을 보여주고요. 여기도 아까 이피션시 넷에서보다 훨씬 극단적으로 뒤로 갈수록 큰 커널의 사이즈들을 이제 채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저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커널 사이즈는 키우는 건 일단 좋은데 무조건 다 키우면 파라미터 만들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어댑티브하게 할 때는 저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큰 커널 사이즈들을 배치를 하고 앞에는 작은 커널 사이즈를 배치하는 게 효과적이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인사이트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나름 합리적인 생각이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험으로 보여주니까 더 검증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과는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있는 기존의 방법들을 다 이제 이겨서 소타를 찍었고요. 아카이브에 있는 기준으로는 어디 챌린지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미지넷 기준으로 퍼포먼스를, 저기 밑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사람이 이제 핸드크래프트로 디자인한 모델이고, 중간에 그래도 성능이 지금 최근까지 소타를 찍었던 애들이 대부분 나스 오토ML로 만든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오토ML로 만든 애들을 이제 상회하는 성능을 찍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모바일에서는 훨씬 이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보면은. 그리고 여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저자가 계속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구글에서 이런 결과를 많이 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좀 좋은, 괜찮은 논문이다 싶은 것들은 이런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서 벤치마크 내지는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서도 트랜스퍼 러닝 했을 때도 결과가
뭐 어느 정도 괜찮고 뭐 제일 좋은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요. 예, 우선 이제 이 논문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엠나스넷 포함해서 3개의 논문을 발표했고, 2가지 이제 에피션트넷이랑 이제 믹스넷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 이제 정확도랑 효율을 둘 다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현재는 가고 있어요. 기존에는 조금 다른 궤를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제 거의 그냥 같이 가는 느낌처럼 가고 있고, 이제 해당 연구들을 통해 나온 이제 아키텍처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OtoML이랑 비교되거나, 내지는 OtoML을 하나의 옵션으로 포함시켜서 그것들을 증명함과 동시에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스트럭처가 나오면 제 생각에는 전부 다 OtoML에 한번 직접적인 비교 내지는 넣어서 해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비교를 할 때 또 트랜스퍼 러닝 부분도 비교하는 것도 이제 좀 필수화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저런 상위 논문에 나오는 이제 상위 레벨의 논문들이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필수화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쓰는 입장에서도 이거 얘네 좋다고 하는데 이거 이미지넷에서만 뭐 백날 되면 뭐하냐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트랜스퍼 러닝 성능을 보여주면은 조금 더 하나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원래 오늘 하려 했는데 이제 분량 조절 실패로 못했던 이제 그라디언트 계열의 OtoML, 제가 다츠라든지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온 이제 PBNet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완전 또 새로운 방법의 이제 OtoML들이 최근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에다가 플러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들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with that image